자, 166페이지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개발행위 허가제 부분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어려워요. 개발행위 허가제. 그럼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왜 어렵냐 그러면요. 일단 법에 그 뜻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은 법에 쓰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무슨 뜻인지가 법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뜻도 안 알려주고 이 제도를 쓰고 있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뜻이 나왔죠. 예, 뜻을 써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뜻도 안 써주고 바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제. 개발행위 허가제는 뜻이 없다. 예, 우리는 그래서 이론적인 뜻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적인 뜻.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의 의는 이제 뜻인데 법에 나오는 뜻이 아니라 이론적인 뜻이에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요것을 개발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에 저촉될 우려 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그래요.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 다른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는 제도.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행위. 거기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개발행위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이라는 거 있어요. 개발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개발행위와 개발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발의 뜻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개발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어느 지역 하남시가 요즘에 많이 개발됐다 막 그래요. 그럼 개발이 무슨 뜻이야? 개발의 뜻. 발전하는 거. 자기는 말해봐. 개발의 뜻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 예. 그래서 개발이 뭐냐 그랬을 때 뭐 새로워지는 거, 발전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 말하는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개발은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이 곤란한 토지에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개발의 뜻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이라 한다. 자, 어느 토지가요.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그 땅의 지목이 전답 임야래. 건축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이 땅을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용도 지역을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으로 바꿔주고 전답 임야를 깎아. 예?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바꿔주면은요. 건축 가능한 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개발의 뜻은요.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이라고 그러고요. 요 토지 위에다가 실제 건축을 하는 것도 부수적인 행위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개발의 본래 뜻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 근데 그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것도 부수적 행위로 봐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저 토지 위에 건축을 할 만한 땅에 건축을 다 했을 때는요. 개발이 완료됐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건축을 다 했을 때는 개발이 완료됐다. 이런 말 쓴다고요. 예. 그러면 개발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럼 개발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개발과 개발 행위가 같은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요. 저는 개발과 개발 행위가 같은 뜻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법을 공부하는데 앞뒤가 다 안 맞아. 나는 개발과 개발이 같은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 다른 뜻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166페이지.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1번에 건축물의 건축, 2번 공작물 설치, 3번 토지 형질 변경. 땅을 자르는 걸 절토라 그래요. 흙으로 메우는 걸 성토, 집안을 다지는 걸 정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지금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 허가를 내주는 사람은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는 6명이에요. 또 써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허가 대상 행위가 있어요. 허가 대상 행위. 자, 허가 대상 행위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토지 건축물의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를 같이 쓸게요. 법에는 같이 써 있거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 이 토지 형질 변경은요. 종류가 5개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산을 깎아야지 건물 지을 수 있죠. 이렇게 땅을 자르는 걸 절토라 그래요. 절토. 이렇게 파인 데 있지. 이거 흙으로 메워요. 흙으로 메우는 것을 성토라 그래. 누구 욕하는 게 아니야. 성토라 그래. 그 다음에 건물 지으려고 집안을 다져야 되죠. 집안을 다지는 것을 정지라 그래. 정지. 본래 토지 형질 변경 이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 그러면 땅을 자르는 절토, 흙으로 메우는 성토, 집안을 다지는 정지 3가지를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제 하고 나서 처음으로 무슨 뜻인지를 배웠어. 그러면 이제 특수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포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스팔트 포장.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 흙으로 메우는 게 성토라고 그랬죠. 해피면 흙으로 메우는 곳이 공유 수면이야. 바다, 호수, 강을 메울 때는요. 이것을 공유 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요.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으래요. 3번째 토석 채취. 토석 채취. 자갈이나 모래나 바위를 채취하는 거 이것도 허가 받고 하래요. 개발행위 허가. 4번째 토지 분할이 있어요. 토지 분할은 칼로 토지를 자르는 게 아니야. 서류상 분할하는 한 필지 토지를 2필지로 서류상 분할하는 게 토지 분할이고요. 5번째가 물건 적치라 그래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물건 적치라고 나와요. 물건을 쌓아놓는 총 5개. 1번, 5번까지. 자, 그럼 이 5가지가요. 개발행위라는 거야.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는 개발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허가 대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해. 개발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대상이 같은 말이에요. 개발행위와 허가 대상행위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이렇게 도로가 장차 설치될 여기가 도로 예정지예요. 도로 예정지입니다. 우리 도로 설치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해요. 그러면
도로 예정지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지죠. 여기다가 누가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은 거예요. 또는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야적해요. 그러면 저때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저때 물건 적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개발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성적이 안 나와요. 자기는 개발 행위와 개발이 같은 뜻인 줄 알았어. 개발 행위가 뭐냐니까 건물 짓는 거래. 근데 책을 넘기니까 개발 행위 종류에 물건 적치가 나와. 아니, 개발 행위는 건물 짓는 건데 왜 물건을 쌓아놓는 걸 개발 행위라 그러지? 이해가 안 돼. 물건을 오래 쌓아놓으면 굳어서 건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 외우는 순간 이제 공부가 끝나. 해봤자 시험 못 붙어. 예. 요즘에는 외워서 맞힐 만한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시험에서. 단순 암기로 맞힐 만한 문제, 우리 공법에 몇 문제 없었어요. 올해. 단순 암기 맞힐 만한 문제가. 예전에 우리가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까지는요. 공법 출제위원이 법대 교수님이 전원이 아니었어요. 일부는 이제 비전공자도 출제위원 하시고 그랬다고요. 그때는 13회 시험 때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하고 정답을 공개 안 했어요. 문제와 정답을 왜 공개 안 했을까? 13회 시험 때까지는. 예? 오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 공개 못한 거예요. 그래서 13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는 문제와 정답을 공개를 안 했다니까요. 나라에서. 그래서 자기가 붙은 것 같은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떻게 붙었지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정답 공개 안 했는데 우리 국가고시 시험에 사법시험부터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정보를 공개해라. 그래서 사법시험부터 국가고시가 이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14회 공인중개사가 2003년도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 문제하고 정답을 공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를 출제하는 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제는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되니까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4회 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중개사 시험 봤는데 부동산 공법에서만 7문제가 다 맞거나 복수 정답 인정했어요. 14회 시험. 그러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오류를 방지하려고요. 예,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공법에서만 7문제를 다 맞게 해주거나 복수 인정했다는 7문제를. 그러면 예전에 문제 공개 안 할 때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7문제도 7문제. 그 원래는 합격생이 15,000명이 나와야 되는데 14회 때는 26만 명씩 했어요. 15,000명의 합격생이 나와야 되는데 7문제를 공법에 다 맞게 해주고 또는 복수 정도 인정하다 보니까 한 문제를 다 맞게 해주는 순간 합격자가 2,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다 카트라인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7문제 15,000명 합격자 증가해서 14회 때 3만 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공법은 계속 오류가 생기죠. 올해도 다 맞게 해준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공법.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올해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이거 출제 오류 날 거라고. 왜?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오해하기 십상으로 법조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출제 오류 날 거라고 미리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어. 그대로 오류가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공법은요. 그 이후로 이제 15회 시험 때부터는 다 전공한 교수님들이네요. 예전에 비전공자가 내니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전공자가. 이 법이라는 것은 전공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5회 때부터는요. 우리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시험 문제 제일 싫어하는 게 수험생들이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 의미를 갖다 이해하지 않고 앞에 글자만 따서 머리 글자만 따서 암기한 것을 맞히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앞에 자만 따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도 안 되고 다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반복 학습하신 분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법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초창기는요. 글쎄 법대 출신이 아니신 선생님이 민법을 가르쳤어요.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게 가능했었어. 시험 문제 너무 쉬운 거야. 예전에는 민법에 판례가 안 나왔어요. 요즘엔 다 판례죠. 판례가 안 나왔어. 그래서 민법 조문을 외워가지고 뭐 사학과 나오신 분이 민법 가르치기도 하고 무슨 전기과 나오신 분이 민법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개심이 어려워져가지고 민법의 판례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법과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민법을 강의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은퇴를 해버리고 이제 법대 출신들이 다 이제 민법을 강의하게 됐고요. 근데 이 공법이 문제인 거예요. 공법은요. 공법이 민법보다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법대 출신이 당연히 공법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공법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법대 출신 몇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의 신청했던 문제도 이거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왜? 법대 1학년 입학해서 한 학기만 다녀도 그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아. 민법 총칙만 공부해도. 그런데 이거 오류라고 해서 학생들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공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어려워지면은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 민법이 판례가 나오면서 어려워지던 그때 생각이 나. 그때 민법을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선생님한테 배웠던 분들이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판례 해석을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공법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합격자 수를 줄이고 싶으니까 어렵게 내는 부분이 이제 공법이잖아요. 어렵게 내는데 이제는 그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것은 비전공자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전공하지 않은 분은 공법을 갖다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 온 거예요.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예요. 비전공자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자기는 개발 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아. 선생도. 예. 근데 개발 행위 뜻은 저게 아니라 그랬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도로 설치하거든.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물건을 고물상 아저씨가 쌓아놓거나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게 되면은요. 당연히 도시군 계획 사업하는 도로 설치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이때 요 물건 적치를 우리가 개발 행위라고 부르고 물건 적치를 하고 싶으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물건 적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된다니까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처음에는 개발 행위가 저는 개발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왜 물건 적치를 갖다가 건물 짓는 개발 행위라고 그러지? 보니까 개발 행위와 개발 서로 다른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토지 분할을 보세요. 이거는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 자, 토지 분할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요. 학교 부지야. 학교 부지는 뭐예요? 장차 학교가 설치될 예정지. 학교 설치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한다고요. 이 예정지에 한 필지의 토지를 토지 분할은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서류로 분할하는 걸 말해. 자, 네 필지로 분할했대. 그러면 한 필지 면적이 작아졌죠. 이 땅에다 학교를 설치하려고 봤더니 글쎄 토지 면적이 작아서 학교 설치를 못하겠네. 이거예요. 학교 설치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토지 분할을 개발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토지가 넓은데 이것을 여러 필지로 토지를 분할해 놓으면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설치를 못해. 면적이 작아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을 개발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쓰러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발 행위는 건물 짓는 건데 이거는 건물도 아니라 서류상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왜 건물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지 이해 안 되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려요.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 세 군데 이상이 더 나와요. 다 나와. 여기저기 다 나와. 그래서 이 뜻을 모르면은 최소한 네 군데에서는 문제를 못 맞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 토속 채취. 자,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 땅을 파고 자갈이나 모래캐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서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요. 토지 영질 변경 절토 도로 설치할 예정지 땅 잘라버려. 학교 설치할 예정지 땅 잘라버려. 안 되죠. 저촉될 우려였으니 허가 받고 하라는 거고요. 자, 이제 1번을 잘 이해를 해야 돼. 1번을. 건축을 잘 이해해야 돼. 건축은 개발도 되고 개발 행위도 되는 게 건축이에요. 이건 보세요, 여러분요. 자, 이 갑이라는 분이 자신의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자신의 대지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어버리면은요. 자신의 대지라 할지라도 장차 도로가 지나갈 예정지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대지라 할지라도 자기 대지로 장차 도로가 지나갈 예정지래. 그럼 저희들 건물을 지으면요.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럼 저때 건축은 개발로서의 건축을 말하나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을 말하나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이야.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바꿔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두 가지 뜻을 가져요. 개발로서의 건축도 있고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공부가 아주 쉬운 거예요. 네 군데서 개발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개발행위의 뜻을 다 이제 공부했다. 예,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공법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작년부터 조금 어려워 가지고 비전공자는 선생도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낼 만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법학적 문제 되는 거. 예전에 민법에서 판례가 안 나오다 판례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전기공학과 나오신 민법 선생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공법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공법 문제가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좋아요. 예. 왜? 저는 앞에 자 따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역시 너무 싫어하거든.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가르쳐. 왜? 단순 암기도 필요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야지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개사 합격생을 줄여야 된대. 그러면 정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만. 그래서 이 정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만 합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전에는 그냥 앞에 자 따서 막 외우고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앞에 단기나 맞추고 약간 풀어서 쓰면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게 너무 안 좋죠. 이제는 이제 원리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바로 현장이나 중개업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정도의 난이도를 내겠다 이거죠. 예. 자, 여기 이제 그 박스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167페이지 가로 2번에 허용 대상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 요거는 이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냥 할 수 있다. 왜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저촉될 리가 없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 허가 받는 거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5개를 할 수 있다니까요. 1번부터 5번까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던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5가지. 그러면 이 5가지 행위를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가 눈으로 봤어. 길에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땅을 파십니까? 그러면 그 아저씨가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땅 판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닌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땅 판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세요. 아저씨는 무슨 땅 팝니까? 둘 중에 하나야. 도시군 계획사업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라고. 땅 파게 되는 근거가. 그래서 왜 땅을 파시냐 그랬더니 돈 줘서 팝니다. 그래요. 물어보면 돈 주니까 판다. 우리 감독이 시켜서 현장 감독이 시켜서 땅 판다 그래. 법적으로는 그 아저씨 입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땅을 판다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받고 땅 판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일 때 허가를 받지 않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경미행위도 허가 안 받습니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응급조치 뭐냐 그러면요. 갑자기 홍수가 나서요. 마을에 뚝이 무너진 거예요. 뚝이 무너지니 뚝을 새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이라든가 공무원이나 마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가만이나 마대자루에다가 흙을 퍼서 담는 거야. 뚝을 쌓으려고. 자, 삽으로 흙을 퍼서 담는 거 이거 토속 채취죠. 이거 허가 받는 게 원칙이잖아. 그러면 언제 허가 받고 홍수는 무너진 뚝을 새로 쌓겠습니까? 이때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할 때는 그 행위가 저기 5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하잖아요.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국토계획부 위반했을 때 처벌이 제일 강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를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장마철에 뚝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군인들이라든가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마대자루에 가만히 흙을 퍼 담는 걸 보고 저거 토속 채취인데 쟤는 저거 허가 받고 하나? 허가 안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저희 군인 애들 군대 생활 3년 더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자, 허가 사항의 변경.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부동산 공법의 기본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가. 허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 받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경미한 사항 변경은 허가 안 받고 통지만 해주면 돼요. 밑에 예외 나오죠? 통지만 해주면 된다. 뭐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서 그냥 통지만 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봤더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는 아무 때나 내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내줘야 돼요. 자, 기준 먼저 여기 보시면 가로 1번 도시군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당연하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니까. 가로 2번은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면적.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다 다르죠. 끝에가 미만으로 끝나. 예를 들면 주거 지역에서는요.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는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해야 돼요. 그 면적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고. 근데 다 외워 저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가로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여기다가 내가 개발 행위하면 너 하는 거 힘드냐? 문제 생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주변 경관 등과 조화 여부,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래서 이 문장을 다 외우려고 달려들었던 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일단 맨 끝에 핵심 키워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걸 먼저 기억하는 건데 괜히 의욕이 넘쳐가지고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이렇게 외우다가 힘이 빠져서 정작 중요한 단어인 환경 또는 경관까지 못 오시는 분이 태반이야.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핵심 단어인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환경이나 경관이라는 단어 항상 나오는 단어라고 했죠? 예. 거기 보시면 토지의 경사도가 막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임야는 경사도 25도가 넘으면 개발 금지예요. 그는 명색이 중개사 공부를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라고. 상식은 이사이지 시험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 가장 기본이 임야가 있다. 경사도 25도가 넘으면 대한민국 어디도 다 개발 금지라고. 그래서 보통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사도를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양평이 뭐 22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좋은 임야가 있으니까 안 사시겠냐고. 경사도가 얼마겠어? 25도가 넘는 임야일 거야. 예. 그다음 수목의 상태라고 나오죠. 자, 또 상식 알아두세요. 우리가요 임목 축척률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의 부피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임야에 나무의 부피, 임목 축척률이 그 지자체 평균 임목 축척률의 150%를 초과하는 임야는 개발 금지거든. 그러니까 지자체 평균 나무의 부피보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임야가 150%를 초과한대. 그 얘기는 평균보다 나무가 더 울창한 여기를 개발행위 허가받고 나무를 베버리면요 지자체 평균 임목 축척률이 푹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 되게 굵은 나무가 많은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허가 잘 안 나와. 근데 굵은 나무가 많은데 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산이 더 굵을 때. 되게 가는 나무만 있을 때 허가가 잘 나와요. 배도 별로 충격 없다고. 근데 가는 나무가 많은데도 허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옆에 산이 더 가늘어. 그나마 여기가 굵은 거야. 허가 안 나와. 예. 그 임목 축척률이고요. 또 수목의 상태 중에 하나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화렵수가 많은 임야가 있고 침엽수가 많은 임야가 있는데 어느 쪽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더 힘들까? 침엽수가 많은 임야가 허가받기 힘들까? 화렵수가 많은 임야에서 개발행위 허가받기 힘들까? 누님 하나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침엽수. 침엽수야 화렵수야? 허가받기 힘든 거. 화렵수. 이 침엽수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고 아세요? 이산화탄소 배출권. 이산화탄소 정화 능력이 화렵수가 훨씬 더 강해요. 나라에서 보호하는 것은 화렵수야. 화렵수가 많은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와. 그래서 화렵수가 많으면은 그걸 벨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화렵수가 많은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획부동산에 취업한 옛날 친구가 학교 동창회 전화를 해요. 좋은 임야가 있다고. 그 임야는 반드시요.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고요. 그 다음에 임목 축척률이 지자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고 화렵수로 뒤덮인 임야야. 절대 개발하기 힘든 임야. 예. 그래서 참고로 요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됩니다. 예. 도로 뚫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할 때 그때 허가 받을 수 있고 조건부 허가는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을 때요.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줄 수 있대요. 옛날에 제가 텔레비전 봤더니요. 돌산을 깨는 게 나와서 돌산. 공사할 때 돌산을 깨는 게 나와요. 돌산 깨는 게 토속 채취거든. 돌을 깨서
그 돌을 건축 자재로 쓰고도 막 그래 잘라가지고요. 이때 예전에는 돌산 깰 때요 다이나마이트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친구 중에서 우이동에서 그러니까 우이동 골짜기에 살던 친구들이 버스 타고 갖고 오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이동에 있는 그 돌산에서 화강암 폭파할 때 돌이 주택가로 날아든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 깨지고 장독대 깨지고 자기 머리도 깨졌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옛날의 폭파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텔레비 나왔는데 우리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폐 타이어를 잘라서 그물을 만든대요. 이것을 돌산에 다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씌우고 빵 터트리니까 바위가 팡 튀어가지고 일반 그물은 찍고 나가는데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은요. 맞고 다시 다 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돌산이 다 씌운 다음에 터트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조건보호가야. 자, 돌산을 깨겠다는 토속 채취를 허가 신청하면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네가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면 요즘에는 컴포지션이라는 폭약으로 해요. 컴포지션 폭약으로 폭발하게 되면은 돌이 주택가에 날라서 피해가 예상된다. 바로 폐 타이어로 만든 그 그물로 다 덮고 위에 방지 조치를 한 다음에 허가내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행보증금. 이게 뭐냐 그러면 피해 줄 거에 대비해서 돈을 담보로 맡겨놓는 게 이행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예전 뉴스 보니까요. 옆에서 건축 공사할 때 땅을 너무 깊게 파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의 벽에 금 갔다 그러더라고 막. 뉴스 나오죠 이렇게요. 자기가 일요일 날 집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테레비 뒤에 벽이 쭉 갈라지면서 길 가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세상에 놀래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들어눕는 거예요. 포크레인 밑에. 내 집을 보상해 주기 전에는 공사 못해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 공사할 때 돈을 담보로 맡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행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테레비 보다가 테레비 뒤에 벽이 쫙 갈라졌다. 그러면은 예치가 돼 있는 이행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행보증금이다. 그 개념을 아시겠죠? 이행보증금. 그다음에 밑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와. 이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걸 말해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5가지 사유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사유. 1번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저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 있죠. 계획관리 지역의 뜻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거, 이거 보기 드문 일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보기 드문 일이야. 예. 그 다음에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 거, 보기 드문 일이죠. 우량 농지, 쌀한톨 심었더니 한가마가 나와. 보기 드문 일이지. 근데 이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야 돼. 보존할 필요. 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데요. 잡초가 자라. 보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수목이 있습니다. 난초. 난초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보존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합격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난초같이 고고한 공법 선생님에게. 난초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으면 보존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자,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데 참새 때야. 보존할 필요 있어? 없죠. 비둘기 때 보존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새가 있어요. 학이야, 학. 편지가 왔어. 학처럼 고고한 선생님에게. 학처럼 고고한 공법 선생님에게.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어떤 우리 학생이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새가 있다 그랬더니
촉색 막 그랬어요. 그번 시험 붙었을까요? 그런 마인드로는 붙을 수가 없어. 그런 마인드로. 예. 그래서 학같이 고고한 공법 선생님에게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보존할 필요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 다음 밑에 1번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은 여기는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곳이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1, 2, 3번 3개는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장차 계획이 수립될 곳인데 여기는 원래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건데요.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왜 세 군데는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 그러면 계획은 지연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다 계획이 수립되는 곳이에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계획이 수립되는 곳들이에요.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는 곳은 계획은 지연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공부 계획 앞으로 많이 지연됩니다. 예? 계획대로면은 내년 봄쯤에 공부 다 끝내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시험 볼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만 계획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나라도 계획이 지연돼. 그래서 계획이 지연될 만한 곳은 2년을 연장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안 내주는 곳이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했던 사례가 신도시 중에요. 동탄 신도시 주변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여기 뉴타운 사업하던데 전농 답심리 뉴타운 거기도 지정, 그 주변도 지정된 적이 있어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 그 주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된 적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쓰는 제도니까 시험에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중요한 거 다 봤네. 중요한 거. 예? 여러분 이해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이해한 걸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다 이해 위주로 해야 돼요. 이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본 거 옆에 친구가 줄거리 물어본다고요. 너 어느 드라마 보니? 보는데 내가 지난주 못 봤는데 지난주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옆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도 헤매지 않고 설명해 줘요. 이렇게 공법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문제도 안 틀려요. 예. 그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기억이 나야겠죠? 기억나기 위해서는 이해가 돼야지 기억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위해서 절대 기억 안 나거든요. 예. 특히 이 공법은 이해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결석만 하지 않으면 이해는 된다. 얘는요. 예. 결석하고 싶을 때는 다른 시간에 결석하라 그랬죠? 다른 시간, 예. 다른 시간에 결석하고 공법 시간에는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도시개발법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